자, 우선 EMA가 왜 단타에 적합한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EMA는 단순 이동평균선, 즉 SMA보다 최근 가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둬요. 쉽게 말하자면 과거보다 지금의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웨일즈 트레이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웨일즈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 바로 EMA 지수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A는 단타 트레이더라면 거의 필수로 알아야 하는 지표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EMA는 가격의 움직임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선이기 때문이에요. 단타에서는 단 몇 초, 단 몇 틱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EMA의 이런 빠른 반응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우선 EMA가 왜 단타에 적합한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EMA는 단순 이동평균선, 즉 SMA보다 최근 가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둬요. 쉽게 말하자면 과거보다 지금의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EMA는 가격이 변할 때 이 평균선이 빠르게 반응해요. 이게 바로 단타에서 EMA가 잘 맞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SMA는 추세가 바뀌고 난 뒤에 움직이지만 EMA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미리 반응을 합니다. 즉 EMA는 단타 매매에서 선행 신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단타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EMA 세팅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세 가지 EMA 조합을 추천드려요. 차트를 보면 이 형광색이 60일 EMA, 흰색 선이 20일 EMA, 그리고 이 노란 선이 5일 EMA입니다. 그래서 5일 선은 아주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20일 선은 단기 추세의 방향, 60일 선은 중기 흐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시장의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 5일선과 21선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 5일선이 위로 뻗을 때는 매수, 아래로 꺾일 때는 매도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이 60일선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이 60일선보다 위에 있다면 매수 위주로, 그리고 지금처럼 가격이 60일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매도 위주의 전략을 세우는 거죠. 자, 이제 단타의 핵심 진입 타이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MA를 기준으로 보면 이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할 때, 즉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반대로 이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 즉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매매를 하면 가짜 신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교차 직전에 눌림 구간을 노려야 돼요. 자,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 부분을 보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21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진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바로 눌림 매매입니다. 가격이 5일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살짝 눌리면서 21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거래량이 줄고 캔들이 21선 위에서 멈췄다면 이건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캔들이 5일선을 다시 돌파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매수 진입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격이 5일선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짧게 반등을 했을 때 이 21선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했다면 이때가 바로 매도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EMA의 간격으로 시장의 강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5일선과 21선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추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격이 넓을 때는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이니까 그때는 추세를 따라가고, 반대로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면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 간단한 원칙만 잘 지켜도 단타 손익비가 훨씬 좋아집니다. 자, 이제 진입을 했다면 청산 타이밍, 즉 언제 나와야 하는지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타는 진입보다 청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EMA 매매법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의 경우에는 캔들이 이 5일선을 이탈했을 때 바로 청산을 해주세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의 경우에는 가격이 5일선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 청산을 해줍니다. 즉 가장 빠른 EMA를 기준으로 캔들이 완전히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손절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짧게 여러 번의 수익을 쌓을 수가 있고 손실도 작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 지수 이동평균선은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패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MA가 이렇게 수렴을 했다가
확장하는 패턴이에요. 5일선과 21선이 서로 붙었다가 벌어지는 순간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강한 추세가 나옵니다. 캔들이 돌파 방향으로 종가 마감됐을 때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EMA 지지 패턴이에요. 이렇게 상승장에서 가격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붙어서 가다가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반등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두 번째 진입, 재진입 타점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전 패턴입니다. 5일선이 이렇게 급하게 꺾이면서 21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큰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 패턴만 익혀도 대부분의 단타 구간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시간 프레임입니다. 즉 어떤 봉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타라고 해서 무조건 1분 봉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EMA는 시간 프레임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1분 봉은 스캘핑처럼 초단기 진입 타이밍을 볼 때, 그리고 3분 봉과 5분 봉은 메인 추세 확인용, 그리고 15분 봉은 상위 방향 필터로 사용을 합니다. 즉 15분 봉에서 EMA가 상승 중인데 1분 봉에서의 매수 신호가 나온다면 신뢰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간대를 이렇게 함께 보는 걸 멀티타임 프레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방법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EMA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EMA가 주는 신호가 아무리 명확해도 한두 번의 흔들림에 흔들려버리면 전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EMA 단타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항상 같은 구간, 같은 조건, 같은 타점만 반복을 해야 데이터가 쌓이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MA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확인 신호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타의 세계에서는 한 틱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지만 이 EMA를 이해하면 그 한 틱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켜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5일선과 21선이 교차하는 자리, 눌림 패턴이 나오는 구간, 그 흐름들을 보면 시장의 심리를 한 번에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웨일즈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